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는 0.46%, 그리고 코스닥은 0.32% 상승 마감했습니다.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코스피, 코스닥 둘 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전체 종목을 보면은 하락한 종목들보다 상승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. 오늘 시장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죠. 이렇게 시장 수급이 괜찮았던 것은 주식시장에 바로 희소식이 날라왔기 때문입니다.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했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그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 이 화이자 알약을 갖다가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임상에서 이렇게 됐다 그럽니다. 이 화이자에서 이 알약을 가지고 임상을 했더니 이 알약을 갖다가 코로나가 걸린 이후에 먹어서 그 이후에 보니까 한 89% 정도가 중증, 입원 사망률이 줄었다고 합니다. 중증으로 갈 확률이 줄었다는 거죠.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백신을 맞고 있는 것은 이 중증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아닙니까? 그게 사전적인 의미라면은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백신을 갖다가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이 혹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이렇게 치료해 가지고 중증으로 안 간다 이 말이죠. 여기 확률이 굉장한 거죠.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증 환자들이 많아서 지금 병원 업무가 마비가 되고 굉장한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? 그러니까 병원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갖다가 좀 더 강화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.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긴 터널을 전 세계가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는 중입니다. 이게 굉장한 희소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긍정에 베팅하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이런 희소식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 또 하나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게 있습니다. 여러분들 한국은행에 한번 들어가 봐야 합니다. 이 한국은행의 보도 자료를 보시면은 금융안정보고서라고 해서 한국은행에서 만들었습니다. 이거는 1년에 2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딱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이 자료를 분석하고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. 이런 거 보고서 나중에 또 정책 입안을 하고 또 입법을 하고 뭐 그렇게 하겠지요.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. 185페이지 정도 되거든요. 굉장하죠.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전부 다 제가 살펴봐 드릴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봐 보시고 그 내용들 중에서 보면은 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2년 동안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또 빚을 많이 내서 금융 불균형 그런 상황이 어떤지 또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많이 증가했다 아닙니까? 이게 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쭉 분석돼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잠시 살펴볼 부분은 지금 이제 이렇게 코로나 터널을 빠져나오면 앞으로 남은 것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답니까? 그렇게 금리 인상이 될 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요 수급적 요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. 요거는 잠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.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면 이런 거죠. 요렇게 이제 통화 정책을 갖다가 정상화한다 이 말이죠.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동안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걸 갖다가 정상화하는데 그러면은 이 주식시장이 어찌해야 되겠노? 이런 이야기예요. 그런데 여기에서 좀 과거 사례를 좀 분석해 놨던 것이 있습니다. 자, 요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. 자, 이쪽 그림을 조금 크게 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. 한번 보자. 자, 요거 보면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요까지 지금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.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이렇게 돈을 보면은 일단 미국발 금융 위기 때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빼갔습니다. 그리고 2011년도 유럽 재정 위기 때도 이렇게 돈을 좀 빼갔고요. 또 그리고 중국 또 한때 망하니 많이 하고 또 난리 났던 적이 있어요. 요 기간 잘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. 이때 또 외국인들이 돈을 많이 뺐죠.
또 그리고 뭐 북한 리스크도 있습니다만 요건 뭐 요즘 거의 뭐 영향을 미치지 않죠.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와가지고 중국하고 싸움질이나 한다고 해가지고 미중 무역 분쟁 요때 또 불안해서 돈을 좀 많이 뺐죠. 또 그리고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돈을 많이 뺐고, 최근에 또 외국인들이 지금 금리 인상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돈을 빼고 있는 중입니다. 이렇게 지금 돈이 쭉쭉 빠지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금 외국인들이 언제 돈을 빼나 이 말이죠. 큰 거를 보면은 이렇게 글로벌 금융 위기, 전 세계 큰 위기가 왔을 때, 이럴 때 돈을 뺀다 이 말입니다. 이럴 때 돈을 빼죠.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빼는 것은 이 유럽 재정 위기, 유럽이 어렵다고 할 때 이때 돈을 좀 뺐죠. 그리고 중국이 어렵다 할 때 이때 돈을 좀 뺐습니다. 그죠? 그러면은 또 예전에 보면 이 금리가 오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. 2015년 말부터 시작해서 그 2016년, 17년 이렇게 미국 금리가 올렸습니다. 미국 금리가 오를 때 오히려 이렇게 돈이 들어왔어요. 우리 한국으로 실제 돈이 유입이 됐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기준금리가 오른단 말이에요. 제가 한국은행에서 분석하기로는 좀 빠른 속도로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. 저도 좀 빨리 올릴 것 같습니다. 좀 바람직하진 않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물론 그 이전에 한 10년의 침체기가 있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 경제 활동이 너무나 크게 위축이 됐었거든요. 그런데 코로나 공존 선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또 공급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고 해서 수요가 너무 여튼 폭발적으로 늘어나니 공급에 딸리는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.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가 어떻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키포인트는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됐다 이 말이죠. 알약이 한 6개월 정도가 있으면 이제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래 되면 이제 2022년은 이제 정상화가 되는 해로 나가는 거죠.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이제 무섭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금리를 좀 빨리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오를 때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오히려 돈을 넣었어요. 그런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올 확률은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처럼 이게 이렇게 위기가 올 확률은 적겠죠. 그러면은 바로 신흥국 외환 위기, 신흥국 외환 위기. 또 그리고 중국도 영 지금 안심할 수 없는 게 중국 같은 경우도 뭐 부동산이 어떻고 여러 가지 파산에 대한 문제들이 또 산업 구조를 개편하면서 하나하나씩 불거지고 있죠. 그 중국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거, 또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, 우크라이나하고 진짜 전쟁을 해서 나토가 뭐 어떻게 참전을 하고 세계 전쟁으로 비화될지 모르겠는데, 이런 이 위기들이 닥치게 되면은 또 외국인들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일단 그 점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예전처럼 이렇게 크게 돈이 빠져나갈 일은 일단 없다. 또 그리고 금리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예전에도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돈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위기 요인이라면은 신흥국 외환 위기, 또 중국의 위기, 또 러시아가 어떻게 될런지 이거 좀 살펴봐야 되고 또 여기에 뭐 하나 더 덧붙인다면은 금리가 빠른 속도로 가면 파산 위기 있죠. 이것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.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분석을 하기로는 만약에 통화 정책이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뭐 충분히 견딜만 하다. 뭐 이렇게 한국은행에서는 일단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뭐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국 시장, 미국 투자자들이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미국의 하이엔드 채권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요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요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시장 주요 종목들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.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는데 전기전자 쪽으로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좀 오래됐죠. 한 10월 말, 11월 초부터 시작해서 11월, 12월 한 거의 2달 정도 이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. 이 새끼들 뭐 그 전에 8월 달에도 그렇고 이게 전기전자 쪽으로 공매도 엄청 2번이나 크게 때렸다 아닙니까? 때렸는데 그때는 뭐 지금 반도체가 부족하니 무엇이 어떻니 하면서 또 반도체가 지금 잘 안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다 한번 장난친 게 지금 드러나 버렸죠. 결과적으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. 반도체 수요도 뭐 회복이 될 거고 또 가격도 오를 거고 이쪽으로 지금 베팅하고 있단 말이에요. 하여튼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.
그래서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큰 흐름을 쫓아서 가면 되겠습니다. 여튼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어요.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관심 종목들도 꽤 있겠죠. 오늘 검색된 종목들 정리를 좀 해봐야 됩니다.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매수한 종목들이 아이고 오늘 엄청나게 많습니다. 이거 30개나 됩니다. 30개. 이거 일일이 분석을 못 해드립니다. 너무 많아서 해드리기 어려워요. 이때는 방법이 없죠. 이렇게 플랜 A 도움을 좀 받는 수밖에 없는데 플랜 A에서 정리를 쭉 해보니까 요 아래쪽에는 요 종목 있죠. SK 디스커버리, 농심, 삼성중공업, 삼양홀딩스, 쿠쿠홀딩스에서 저 영진약품까지 요 BH가 있네. 이거 왜 됐나 보세요. 아이고 또 오르기 시작하네. 아이씨 애기들 참. 진짜 요때 샀었어야 된다, 그죠? 요때 한참 검색될 때, 그죠? 조정은 받고 또 올라가고 있네. 자, 여튼 요 아래쪽에는 요 종목들은 괜찮은 종목들이 꽤 있어요. 제가 요거 오늘 시황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정리해보고 난 다음에 내일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시장 변곡점 지표들을 보니까 오늘은 뭐 크게 검색된 것이 없어요.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,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거 이래 있어요. 요 중에서 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.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싼 겁니다. 예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스러워하던 거의 뭐 그 가격대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지금 다시 이렇게 반등 신호가 떴는데 특히 호텔신라에서 이렇게 반등 신호 이렇게 앞으로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될 때는 그 이후의 흐름들이 상당히 괜찮았잖아요. 그죠? 상당히 괜찮았죠.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상 이번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긍정적으로 요거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. 여튼 뭐 오늘 시장도 올랐고 최근 시장 보면은 분위기가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침체된 사회 경제 활동이 앞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거고 또 금리 인상이 빨라질 때 외국인들 뭐 자금 유출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은 뭐 이 글로벌 경제 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큰 사건이 있을 때 돈을 빼가고 그 이외에는 뭐 유럽 재정 위기, 뭐 중국이 좀 어떻니, 미중 무역 분쟁으로 뭐 또 중국이 어떻니, 이럴 때 돈을 주로 빼갔더라 이 말이죠. 그러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신혼국 돈이 빠져나가는 거 갈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거.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신혼국이 포함되긴 되는데 이 중국이 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또 정말로 지금 러시아하고 이렇게 유럽하고 지금 안 좋은데 그때 러시아가 전쟁을 진짜로 한다면은 유럽이 또 참전을 한다면 또 골치 아픈 일이 또 한번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뭐 여기서 플러스 알파 한다 그러면은 미국의 좀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좀 살펴봐야 되고 뭐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뭐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. 하지만 아직은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. 일단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거. 대충 요 흐름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리하지 말고 계속 물량을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시간만 흐르면 어김없이 성공하겠죠.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,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. 이상입니다.